오늘은 구면거울이나 렌즈에서 초점거리가 반지름의 2분의 1이 되는 이유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상으로 알아본 다음에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직접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목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의 중심을 지나는 축을 중심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목거울과 중심축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P로 표시하고, 자, 중심축과 평행한 빛이 거울의 표면 Q에서 반사가 되어 중심축과 만나는 점을 점 F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울의 표면에서 반사가 될 때는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거울의 표면 Q에서 법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법선이 중심축과 만나는 지점을 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P의 길이가 PF의 길이의 2배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을 모두 세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중심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자, 억각이 되어서 이 각도 역시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FCQ에서 이 각은 외각이 되어 2세타가 되겠습니다. 도형 PCQ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P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자, 이 각이 지금 현재 세타이기 때문에, 자, 이 도형을 점 C를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이라고 생각하면 호의 길이 PQ는 R 세타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형 PFQ에서 점 F를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 각이 2세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FP의 길이를 F라고 하면 호의 길이 PQ는 F2세타가 됩니다. R세타와 F2세타가 같기 때문에 R은 2F가 됩니다. 포물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는 4분의 1이라는 직선과 마이너스 4분의 1,0이 되는 점 F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점 F를 우리가 초점이라고 합니다. Q가 있습니다. 이 Q의 좌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XY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에서 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S라고 하고, 그리고 Q와 F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F의 길이와 QS의 길이가 같은 점 Q는 바로 포물선 위에 있게 됩니다. QF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X제곱과 16분의 1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직접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입력합니다. 자, x는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포물선을 작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반사된 빛이 초점을 지나는지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Q에서 중심축과 평행한 빛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평행선이 있습니다. 자, 작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Q에서 빛이 반사가 됩니다.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Q에서 접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접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 Q에서의 접선이 바로 이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Q에서의 법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Q에서의 접선과 법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직선과, 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그려야 되는데,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직선이 바로, 자, 바로 반사된 빛이 지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포물선에서 접선과 법선을 그렸고, 자, 입사광선과 반사광선을 그렸습니다. 이 굵은 선이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물선을 그렸고, 자, 접선과 법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중심축과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반사되어
중심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F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지점을 F라고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선이 중심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C라고 표시했습니다. 중심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P라고 표시했습니다. CP의 길이가 PF의 길이의 2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Q가 P에 가까워질수록 CP의 길이가 FP의 길이의 2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가 P에 가까워질수록 C가 0.5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각이 커지면 C의 길이가 이렇게 바뀝니다. C의 길이가. F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각이 클 때나 작을 때나 F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C의 길이는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이 작을 때, 세타가 작을 때는 자, F가 CP의 중점에 온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F가 CP의 절반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Q가 P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이 각이 작으면 F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각이 커지면 F가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형 거울에서는 F가 움직입니다. 실제로는 F가 움직이죠. 왜냐하면 실제 원으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그 원의 반지름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C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F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각이 클수록 F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각이 작을수록 F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포물선 거울을 만드는 거랑 원형 거울을 만드는 거는 이 세타가 작을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두 개를 한꺼번에 겹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물선입니다. 그리고 자, 포물선에서 반사된 빛이 이게 중심축이죠. 중심축과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Q에서 반사되어서 F를 지납니다. 그리고 R에서 반사되어서 F를 지납니다. 자, 그리고 이때 Q와 R에서 그린 법선은 C를 지납니다.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원, C를 중심으로 한 원과 그리고 포물선이 자, 이쪽 P 근처에서 거의 일치하죠? Q하고 P를, R을 다 멀리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Q하고 R이 P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는 C의 위치가 실제로는 마이너스 0.8의 위치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FP의 길이의 2배가 C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Q하고 R이 P에 가까워지면 자, 이렇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Q하고 R에서의 법선이 C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각이 작을수록 자, F가 CP의 중점에 있게 된다는 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이 작으면 C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C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각이 크면 이렇게 C가 움직입니다. 이 C가 뒤로 밀려나는 거죠.